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검사 후에 상위 등급과 관련한 심사와 판정을 받습니다. 이런 판정 현황 중에 재판정 신체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게 되면 모두 다 승급을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세상 일이란 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승급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락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이 전체적인 현황이 나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였고 또 거기에 몇 명이나 우위 등급으로 승급을 하였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래 등급으로 하락을 하고 또 기준 미달도 되었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 출처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사 관련 현황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상위 등급 구분 판정 현황이라고 그래서 2024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내용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체 검사를 받았는지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내용을 하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판정 현황, 이 신체 검사를 받아서 등급을 판정받기 전에 먼저 1단계로 월남 참전을 다녀오셨던 분들 중에서 고엽제 후유증이나 고엽제 후유증, 그러니까 고엽제 질병들이 약 64가지 이상이 있는데, 그런 질병들을 본인들 몸에 가지고 있으면 그 질병이 우선은 월남 참전 중에 일어난 고엽제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국가보훈부에서 요건 심사를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2024년 1년 동안 총 심사 완료된 건도 있고, 그 중에서 모든 분들이 다 유공자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유공자에 해당하는 분, 보상자에 해당하는 분, 그리고 비해당이 있고, 이쪽은 이제 다음 달로 계류가 된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전몰 군경과 관련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된 건수가 67건인데 그 중에 48건은 유공자에 해당되고 보상자에 해당한다는 게 3건, 비해당이 16건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유공자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전상군경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상군경 접수는 총 1300명이 되었지만 이제 1년 동안 심사한 건수는 1183건이었습니다. 1183건 중에서 유공자에 해당하는 분이 519명, 그리고 보훈보상자에 해당하는 분이 27명, 그리고 더 많은 반수 이상인 637명은 비해당 맞았습니다.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신 분들, 그러니까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반 이상이 비해당을 맞습니다. 1차 관문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탈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더 완벽한 자료를 준비를 해서 또 한 2년 후에 또 신청해서 만약에 요건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제일 아래가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되신 분들인데 86명이 심사 완료되었는데 29명만 유공자에 해당되고 57명은 비해당입니다. 그만큼 1차 관문이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요건 심사입니다. 과연 고엽제와 연관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고엽제와 연관된 내용만 얘기를 드리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현역 중에서 군 생활 중에 뭐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그 부상이 과연 유공자에 해당되냐, 보상자에 해당되냐 하는 내용들도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공상공경과 재해부상공경을 보시게 되면 4,279명이 심사를 받았는데 여기 유공자에 해당하는 분은 불과 딱 10%입니다. 4,279명 중에 10%는 유공자에 해당되고 보상자에 해당하는 분은 1,288명, 비해당이 2,562명입니다. 반이 훨씬 넘죠? 이렇게 지금 현역 군인들 부상을 당해서 그 부상이 군대에서 다친 것인지 사회생활 하면서 다친 것인지 아니면 퇴행성인지 이렇게 어렵습니다. 요건에 해당된다는 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신체 검사를 받았을 때 그렇게 또 판정을 받습니다. 그 판정 받은 게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신규 신체 검사가 있고 재심, 재확인, 재판정 이렇게 또 나누어집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또 설명하려고 그러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만 있다고 아시고 우선 오늘은 제가 재판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린다 그랬습니다. 이 재판정,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 상태로 놓고 보게 되면 자, 1년 동안 총 3,164명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1,976명이 승급을 하였습니다. 자, 다시 3,164명이 신체 검사를 했고 재판정 신체 검사 그 중에 1,976명 퍼센트로 따지면 반이 훨씬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승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승급하신 분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갔고 또 6급인 분들은 5급으로 올라갔고 5급인 분들은 3급으로도 올라가고 어떤 분들은 또 7급에서 바로 3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몸 질병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승급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만 자꾸 보고 공부를 안 하다 보면 나도 승급할 수 있겠지 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시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하락을 하는데 2024년도는 다른 해에 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영상은 계속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46명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락이 5급에서 6급으로 떨어졌으면 그나마 월급 측면에서 조금 보상금 측면에서 차이가 나고 나중에 본인이 사망을 했을 때 유가족 배우자 보상금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만약에 6급에서 7급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그 보상금 액수도 많은 차이가 나지만 또 7급은 유가족 배우자 보상금이 없습니다. 7급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왜? 신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6급에서 기준 미달로 완전히 등급 기준 미달이 되어버리거나 7급에서 등급 기준 미달이 되어버리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국가유공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받던 보상금도 없어지고 의료 혜택부터 시작해서 모든 차량, 교육, 통신, 의료, 주택 그 모든 혜택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기존에 받고 있던 것들이야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추가로 새로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이제는 국가유공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등급 기준 미달자란 소리죠. 그래서 승급도 중요하지만 하락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제 영상 만들고 댓글들 보시면 알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들 보고 공부하셔가지고
기존 미달에서 7급으로 올라가셨다는 분들도 있고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셨다는 분들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공부를 하신 분들입니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몇 급에 해당되겠구나 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거고 또 병원 기록도 준비를 해서 신체 검사 후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국가보건부에서는 등급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자기 몸 상태부터 우선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어떤 수술을 했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과연 내 지금 몸 상태로 내가 내 위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되겠는지, 그리고 만에 하나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질병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또 하락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살펴보고 재판정 신체 검사를 신청하신 다음에 혹시라도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러 이제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보험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날 신체 검사를 받으려고 그 회관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내 몸 상태가 많이 좋다. 그러면 신체 검사 포기하셔도 됩니다. 왜? 괜히 어설프게 어떤 몇몇 질병들은 그날 그 상황에 따라서 상태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도 그렇고 혈압도 그러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은 그날 상태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내 몸 컨디션이 좋을 때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하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피부병 같은 경우 기존에 내가 몸에 피부병과 관련돼서 그 부위 면적이 많이 넓었었는데 그럴 때 검사를 했을 때는 뭐 경도 장애라든지 중등도 장애라든지 고도 장애를 받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요즘 며칠 내 몸 상태가 좋아져 가지고 막상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그 반점 부위라든지 피부가 좋아지게 되면 그 의사는 그 상태 그대로 치수를 잽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치수에 맞춰서 등급 판정이 나오는데 하락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하셔가지고 재판정 신체 검사는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듯 재판정 신체 검사 3,164명이 1,976명은 승급을 해서 너무나 좋아하겠지만 46명은 하락을 하였고 그 중에 26명은 기준 미달을 받았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또 2025년도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서 승급을 하고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하락을 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락을 하시게 되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큰 일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2024년 12월 말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였고 그 중에 하락 46명, 기준 미달 26명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재판정 신체 검사는 정말 신중히 생각을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면 압니다. 공부를 하시면 본인의 몸 상태가 지금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변동 없을 상황인지 아니면 또 하락을 할 상황인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용들은 제 영상들에 웬만한 질병과 관련해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내용들 잘 참고하시면 정말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